여기 과거 뉴스야. 몇 년도? 2022년도 12월 15일 뉴스야. 윤 대통령이 떨어진 마약값 국가가 단속 안 한 것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마약 범죄에 대해 가지고는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로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라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 저 말은 뭐 많이 다량으로 우리나라에 마약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만큼 싸진 거야. 근데 이게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비싸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한테 까지 저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저 이야기는. 또 계속 읽어보면은 그리고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뜻도 있다라는 거지. 윤 대통령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 패널로부터 마약범죄, 여성범죄 문제 등 민생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 범죄에 대해 10여 년 전에는 마약 청정국이라 했다며 제가 검사 시절엔 검경에서 아주 엄청나게 마약 제조, 유통, 밀수 조직들을 단속했다. 경찰, 복지부, 사법, 경찰 등 한 팀이 돼서 밤잠 안 자고 휴일도 없이 열심히 해왔다고 했다. 근데 지금 뭐 마약으로 인해 가지고는 나라가 혼탁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마약에 대해 가지고는 모함으로 연루한다고? 뭔가 이상해. 내가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라는 거야. 또 계속 쭉 읽어보면은 이어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 보니까 정보나 수사, 협업 등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약값은 원가도 있지만 국가 단속이 강해지면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료가 붙는 것이라며 마약값이 상당히 올라가 있어야 거래량이 줄고 국가가 단속하고 있다는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마약 때문에 계엄을 했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는 그런 유튜버 신고를 해. 그런 유튜버는. 그래서 석방되어야지. 채팅창에 보니까 루키챗 또 들어왔네. 성렬이 빵 갔어 그러길래 그래서 석방되어야지. 모함이잖아 다. 모함을 해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 깜빵을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미개하다는 거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인가 뭐 원내대표인가 그거 있잖아요. 박창대하고 정청래 나오는 거. 그럼 무조건 박찬대야. 무조건 박찬대라니까. 난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안 하지만은 그런데 박찬대하고 정청래하고 둘 중에서는 박찬대. 가만히 보면은 투표권을 주고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대통령을 전부 다 몰살시키는 거야. 그게 뭐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 아니라니까.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여기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면은 윤 대통령의 여성 범죄에 대해서 장기 계획으로 천천히 갈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성이 불안한 사회라고 하는 건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신당동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 한 분만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이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 피해를 다 같은 입은 사건이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 범죄, 폭력 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등 절차법적인 제도를 아주 촘촘하게 설계하고 피해자 지원센터 등
시설과 지원 방안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야. 근데 뭐 마약 때문에 계엄을 했냐 그렇게 이야기. 그렇게 하는 방송을 신고를 해요. 거짓 방송이고 윤석열 대통령 모함하고 음해하는 방송이다 하고. 뭔 윤어겐이야. 아유 정말. 왜 그래? 일개 시민이 봤을 때에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야. 왜 거짓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냐고. 응? 왜 거짓으로 국민들을 기만을 해? 이때까지 시민단체,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성소수, 그 다음번에는 지체장애, 정신박약, 그런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옹호하고 변호하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시위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보니까 그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되는 거야. 부자 감세를 해야지. 보따리 싸들고 전부 다 해외로 가버리면은 그대들한테 최저시급을 누가 주겠어. 그리고는 우리 국민연금 넣는 거 있잖아요. 뭐 50몇만 원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게 10년을 만약에 그렇게 넣었다. 그래도 나중에 받는 거는 기초수급자들보다도 적게 받아. 몇십만 원 국민연금 넣는 거 적은 돈 아니야. 10년을 넣는 것도 15년을 넣는 거라 하더라도 10년을 넣는 거라 하더라도 그런데 기초수급을 받는 사람들보다도 그 국민연금 넣는 사람보다도 나중에 적게 받는다고.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런 거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다 기초수급을 받는 그런 대상자들이 지금 뭐 선동을 일으킨다고. 자, 이거 팩트는 내가 뉴스 제목으로 남겨야겠어. 여기 봐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죄가 없는 그 상황인데도 죄값을 물게끔 해가지고는 교도소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납득 안 가, 진짜. 그리고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기사는 카피해 가지고는 여기다 넣어야지. 설정, 설명란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마약 때문에 계엄을 했다라고 유튜브에서 이제는 그걸로 도배질을 하더라고.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이야기해요. 나만이 팩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만이 팩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부자들한테 세금을 줄여줬다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는 왈왈거리는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지.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들이 전부 다 이민 가고 그러면 그대들한테 누가 세금을 주겠어? 그대들한테 누가 기초연금을, 기초수급을 주고 그러겠냐고.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대한민국 세금 내는 종류가 많다라는 거야. 세금에 형평성이 없다고. 봐봐요.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팔면 나오는 양도세는 지로야. 근데 지방에 두 채야. 가격이 훨씬 낮아. 그게 돼가지고 양도세는 엄청나. 그리고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일반 아파트를 취득하면 나오는 취득세보다도 더 높아. 그리고는 그때 거래할 때 중개사비도 더 높고. 그 문제가 있는 거야. 법해지.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왜 석방이 안 되는데 석방이 안 되는 이유가 뭔데? 석방을 시켜야지. 죄 없는 사람을 왜 감옥에 가도? 그렇지 않아요? 프레임 씌워가지고는 감옥에 넣는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야. 죄가 없어. 무슨 죄가 있어? 응? 윤석열 대통령 무슨 죄가 있는데? 그래, 알겠어. 죄가 없다고? 에휴, 죄가 없다니요. 하고 적었어. 그래, 무슨 죄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봐. 반박을 해보자고. 응?
내란을 일으켰다 그랬는데 어떤 내란? 응? 어떤 내란을 일으켰는데? 불법 계엄? 어떤 불법 계엄을 했는데? 이야기해봐봐. 불법 계엄이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잖아. 어떤 불법 계엄을 했는데? 응? 그게 무슨 불법 계엄이야? 국회에 종북주의자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과거에 정청래, 임종석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뭐 종북주의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깜빵을 갔다 온 사람 아니야. 그런 세력자들이 많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가 북한이야? 여기 남한이야. 대한민국이야. 그렇게 따면 과거의 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 시점에 보면은 정청래하고 이런 사람들은 국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질이들 앉혀놓고 선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성인이 껴야 된다니까. 문제가 많아.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게 모함을 하더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엄청나게 모함을 하네. 어, 너는 국회에 종북주의자가 그렇게 있는 게 혼란스럽지가 않니? 나는 혼란스러웠어. 국회에 정청래, 임종석 같은 그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임수경 그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는 혼란스러운 일이지. 그렇지 않아? 니들은 종북이기 때문에 별 상관 안 하겠지만 그런 종북이 아닌 우리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깜짝 놀랄 일이야. 알겠니? 나는 와가지고는 이런 댓글 적는 애들은 대진녀 쪽 애들 아닌가 싶은 생각 많이 들어. 응? 과거에 전대협이 있었으면 지금 대진년이 있는 거야. 내가 착각했다. 말 섞어가지고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을까요? 과거의 종북주의자들은 우리가 배울 때 TV에서도 그랬었어. 80년도 초, 뭐 중 이때 해가지고는 집에 텔레비전이 있었던 사람들은 카툰 보면 알지. 만화에서도 마루치, 아라치 이런 만화가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돼지 나와가지고 빨갱이 그러고 막 그랬었어. 그런 거 모른다라면은 그 사람이 간첩 아닐까? 응? 아니면 뭐 집안 환경이 많이 열악해가지고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서 몰랐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과거에 우리 왜 마루치 아라치 이거 있었잖아. 마루치 아라치 마루치 아라치 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종북주의자들이 국회에 있다라는 거는 심히 뭐 급박한 상황인 걸로 보여준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같은 그런 마인드 아닐까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뭐야 깜빵을 보냈다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생각하는 모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깜빵에 보내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국민들을 대표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깜빵을 간 거야. 그러면은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 대한민국에 있다고. 대한민국 대구라는 곳에 있는데 대한민국이 아닌 듯한 느낌이 들게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저러고 있는 거야. 문제가 되지 않아? 윤석열 이제는 유튜브에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뭐 마약 때문에 계엄을 했나 그러고 막 프레임을 씌우더라. 그거 다 신고 넣어요 유튜브에. 거짓 정보다 하고. 그 다음에 한덕수 그분도 또 모함을 하더라. 그러니까 내 입에서 괜찮다라고 얘기한 그런 분들은 전부 다 깜빵을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은 마인드를 가진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를 가진 똑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다 깜빵을 보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종북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선호하는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다 똑같이 추종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 깜빵을 보낸다라는 거는. 나는 여기 와가지고는 채팅창에 글 적고 기초 수급받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보니까 답답한 것 같아요.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깜빵을 보내고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대로 가면 본인들만 손해야. 그 애도 보면은 그 빨갱이가 어떤 게 빨갱이다, 과거에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걸 모르는 거 보면은 진짜 힘들게 살았는 것 같기도 하고. 학교 다닐 때, 우리 초등학교 때 좀 못 산다라고 하는 애들도 집에 가면 텔레비전은 다 있었거든. 근데 그 마루치 아라치를 모른다라면은 그 애는 조금 이상한 거야. 한국 애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북한 간첩, 일찍 뭐 대한민국 기순, 간첩으로 기순한 뭐 그렇게 그 정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이러니하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 우리 중학교 때였을 거야. 중학교 때 하고 고등학교 때, 이때 공고 중에서도 음,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는 집안 환경은 힘들고, 그렇게 그런 애들이 가는 공고가 있었어. 그거는 인문계 애들 가는 것보다도 조금 더 높았거든, 점수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야간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뭐 조금 이렇게 문제되는 애들이 간다라고 이야기했었어, 우리 때. 그건 팩트야. 아는 사람은 다 알지, 연세 드신 분들하고는. 지금은 아니겠지만은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는 애가 계속 하면은 그 말을 누가 믿겠어. 뭐 지는 가지고 노니 어쩌니 그랬지만은 지 혼자 논 거지. 너 혼자 논 거야. 너한테 휘말려 든 게 아니라 너 혼자 논 거라고. 폭락이 너 혼자. 나는 널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제가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애 같다 하면서.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은 죄가 없어.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저렇게 계속 나온다면은 우린 진짜 총선 잘해야 된다니까. 진짜 총선 잘해야 돼. 지금 민노총에서 최저시급을, 내년 최저시급을 1350원인가 그렇게 측정을 한 것 같아. 계속 이렇게 밀당을 한 거지, 더불어민주당하고. 그러면서 이재명 씨에 대해서 좀 약간 실망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2026년 최저시급, 천이 아니라, 쏘리, 미안해요. 1320원. 내가 뭐 환율하고 착각했어. 왜, 왜 환율하고 착각했냐면은, 내 유튜브 수익 창출하잖아요. 근데 돈이 자꾸 조금씩 몇 센트씩 줄어드는 거야. 좀 이상해가지고 봤더니 환율 때문에 그렇더라고. 환율이 조금씩 이렇게 다운되니까 내 금액도 조금씩 다운이 되는 거야. 내가 그 환율 생각하다가 내가 천 얼마로 이야기했는 거고, 2026년에 최저시급이 1320원으로 확정이 된 거지. 그런데 민주총에서는 조금 더 받고 싶었었나 봐. 그런데 입맛대로 안 되니까 이재명 씨를 깔아뭉개는 거지. 그런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을 때 정청래가 약간 이렇게 이재명 씨는 배제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박찬대는 이재명 씨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를 뽑아야 되는 거야. 정청래는 아니라고. 내가 한 번씩 정청래 이야기를 할 때 좋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박찬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민들을 생각을 하면 박찬대가 나, 정청래보다. 난 그런 거 같아. 그리고 최저시급이 저 정도면은 30원, 290원, 290원 오른 거야. 좀 된 거지. 저번에는 1030원이었잖아.
한 방에 1,500원을 얘들이 불렀지. 그래가지고는 아까 내리고 해가지고는 내년에는 1,320원이야. 그리고 어떤 유튜브에서는 우리나라 이렇게 중위층, 그러니까 중산층, 그 다음번에는 상위층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소득, 아니야, 소득이 아니라 자산, 총 자산, 그걸 외국하고 비교를 하는데, 외국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 특히 유럽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최저시급이 더 높아, 우리보다도. 훨씬 높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하고 유럽 사람하고 총 자산을 비교를 한다? 그건 어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이렇게 왜 비교를 해? 응? 왜 비교를 하냐고. 우리나라 사람이 유럽 가서 살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로만 보면 되는 거지. 뭐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석방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계엄한 거 가지고 계속 프레임 씌워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거야, 어수선하게. 난 쟤들이 더 이상한 거야, 저러면 저럴수록. 여기 또 보면은 조갑제, 정규제 만난 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모두의 대통령이 어떻게 되겠어? 모두의 대통령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을 시켜줘야지. 응? 그러니까 이유 없이 넣은 거야. 이유 없이 넣었다고. 그러니까 조갑제 저 사람도 나 아니라 그랬잖아. 저 사람 아니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보수 언론계 원로인 조갑제닷컴 대표와 정규재 전 한국경제주필을 만나 대한민국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런 건 좋지.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줘야지. 석방을 시켜야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을 시키면은 이재명을 지켜준다. 지금 이재명을 몰아내려고 노동계 쪽에서 깐족깐족거리는 거야. 그러면은 정청래를 절대로 뽑으면 안 돼. 절대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중도 보수를 자처하며 실용주의 노선을 여러 차례 공언했었다고요. 김민석 그 사람은 과거에 미 문화원 점거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시위에 참석을 했는 거는 있더라고. 그렇지만은 주사파, 뭐 종북주의자 거기에 명단에는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주시에서는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 북한 세력이 있다니까. 북한 세력이 있어. 난 내가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북한에서 기순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전향한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는 북한을 지지하는 그런 당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그걸 국민들이, 지성인들이 깨워줘야 되는 거야. 매번 약간 좀 생각이 단순하고 부족한 시민단체 그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댓글 달고 선동하고 뭐 그거는 이제는 멈춰야 되는데 절대 안 멈추겠지. 뭐 인권 운운하면서.
나중 되면 그 애들은 이용하고 그냥 내다 버리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걸 빨리빨리 캐치한 사람은 정신을 차릴 거고, 아닌 사람들은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좌지우지 하겠지. 여기 또 보면은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 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이 대통령은 조갑재 정규재 대표와 만났고 2시간 동안 오찬으로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분이 이준석하고 김문수하고 합당하려고 할 때 합당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 그 말만 안 했어도 김문수 그분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는데, 뭐 아무튼 뭐 지나간 과거 이야기하면 뭐 하겠어. 시간은 이미 흘렀는데. 그래도 뭐 현재까지 이재명 할배 대통령이 눈꼴 씌게 못한다 이런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비록 내 주식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뭐 오른 것도 없지. 내려갔지. 오히려 코스피 3,000 뭐 이럴 때보다도 난 내 주식은 더 내려간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겠어.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이 수석은 다양한 주제를 놓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덕담이 오갔고, 이 대통령은 두 원로 언론인의 참여와 지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갑재 대표는 이 대통령이 이름에 명자처럼 밝게 일하는 모습이 좋다며, 밝은 명자를 사용하나 보네. 소설가 이병주의 글귀를 소개했다고 말했다. 아무튼 그리고 나와 전 주필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면서 증여세, 상속세, 투자금의 감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감세가 아니고 없애버려라니까. 투자 이렇게 상속세, 그 다음에 증여세, 유산세 이런 거는 없애야 된다니까요. 없애야지. 뭐 엄청나게 부자다, 한 100억이 있다, 100억을 뭐 자식이 물려받는다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자식이 100억이 없어 봐봐. 참 100억을 받는데 세금이 10억이다. 근데 10억 없으면 어떡해? 그렇잖아.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에도 회사를 아버지가 자식한테 물려줬는데 보니까 부채가 많아. 그런데 그 부채 뭐 갚기도 전에 세금이 더 많아. 그러면 그거 누가 물려받으려고 그러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없애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 그렇잖아. 건물을 아버지가 물려줬어. 그런데 안에 월세가 텅텅 비었어. 건물 값이 뭐 200억 나왔다. 근데 세금으로 250억 내라 이러면 그럼 누가 받으려고 그랬어? 그러면 나라에 귀속되는 거야. 문제라니까. 형평성이 어긋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세금이 좀 과거에 김대중 씨가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가지고는 재산세, 증여세, 재산세가 아니라 증여세, 상속세 이런 거 50% 세금을 문다. 이거 좀 딱인 거야. 그게 뭐 공산주의지. 왜 부의 대물림을 막는다라고 그런지 몰라. 부의 대물림을 이전을 시키게끔 쉽게 이전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략이 뭐 대한민국 국민들 주머니에 돈 차는 게 못 본다라는 거예요. 콩고물 조금 던져주고 좌지우지하고 싶다라는 거 아닐까? 근데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여기 보면은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도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 그러는데 대기업이 없다. 대구에는 공장도 없다. 뭐가 있어? 응? 진짜 소비도시야. 옛날에 삼성, 섬유 본사가 그래도 대구에 있습니다. 그것도 90년대쯤 해가지고는 서울로 올라갔더라고.
또 보면 수도권 집중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지방에서 기업이 잘 운영되는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세 제도 개편이나 상속 증여세와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조 대표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키워나가겠다며 공감을 표현했다고 이수석은 전했다. 저거는 괜찮은 거는 같아. 그리고 이수석은 앞으로 이 대통령은 언론들하고 적극적으로 만남을 하겠다고 말했고, 차례차례 보도국장, 편집국장, 간담회 등이 예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언론인과 접촉을 계속 늘려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근데 여기 보니까 상속세, 증여세 등에 관해가지고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는데, 이거 없애야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공장을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거기에서 뭐 이렇게 영업이익도 잘 나고 부채도 없고 그런 상태면은 몰라도, 그런 상태다 그럴 때는 자식이 물려받고 싶으면 하면 전혀 안 생긴다니까. 그런 것도 절충해가지고 세금 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그냥 없는 걸로 부모가 일꾼 재산 자식한테 가고 또 그 자식의 또 자식한테도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대물림이 되게끔 하는 게 그게 더 낫지 않아요? 뭐 민생 지원금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해가지고 돈 주고 그러지 말고, 난 오히려 그렇게 주는 거 자체가 더 이상한 것 같아. 그리고는 국민연금도 기초수급 받는 애들보다도 돈 몇십만 원씩 낸 사람보다도 더 적게 받는 거야. 뭐 40몇만, 거의 50만 원씩 10년 넣잖아요. 그러면은 기초수급 받는 사람들보다도 국민연금 더 적게 받아요. 오히려 기초수급 받는 사람들 더 많이 받는다고. 그건 문제 아니야. 낸 사람보다도 안 낸 사람이 더 많이 받으니까. 지금 50만 원이 적은 돈이야? 적은 돈 아니야. 근데 나중에 받을 때 되면은 기초수급자보다도 더 적게 받아. 그거 조정 필요해요. 그만큼 내는 사람을 더 많이 주든지 아니면 기초수급자의 돈을 완전히 축소시켜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뭐가 있어야지. 누구한테는 평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한테는 불평등인 거야. 자, 그 다음번에는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 경제 뉴스. 야, 백종원 진짜 도마 위에 엄청 올랐는데, 응? 백종원 더본코리아 백석 공장 폐업 그런다. 품질 관리 위해 예상 공장으로 생산 기능 있으면 그래. 그리고 보니까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가 농지법 위반 논란이 발생했던 충남 예산군 소재 백석 공장 운영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는데, 농지법 위반 이런데 농지법을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요? 농사 짓는 거 아닌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고. 못 모르고 땅 사가지고 거기에 공장 짓는다. 아니야. 공장을 짓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농지에다가 어떤 밭에다가, 보통 공장은 농지에다가는 못 짓지 않나요? 그렇잖아. 밭에서는 지을 수 있어도. 잘 모르겠네. 농지법 한번 보자. 백종원 씨 진짜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이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은 딱 보면은 답이 나와. 그러니까 아닌 곳에다가 공장을 지어놓은 건가? 언뜻 보면은 그게 밭대기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논이었는데 밭대기로 바꾼 그런 것도 있다니까. 잘 알아보고 사야 돼. 여기 보면은 11일 더본코리아에 따르면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백석 공장 운영을 종료하고 생산 기능을
예산 공장과 협력 제조사로 이관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보다 안전한 제품 생산 및 품질 관리를 위해 가지고는 백석 공장의 생산 기능을 자사가 운영하는 예산 공장 및 협력사로 단계적 이관을 마쳤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 식품 가공시설은 국내산 농산물을 그러니까 국내산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할 때만 설치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다라는 거야. 까다롭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만 다 사용해가지고는 가격이 나올까요? 제대로 된 국민들이 원하는 그 가격이 나올까? 안 나올 것 같은데. 쭉 또 보면은 백석 공장에서 중국산 된장과 외국산 대두, 밀 등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그런다. 저러면은 된장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 대두 거의 다 수입이야. 거의 뭐 100% 수입이라고.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조치 사항과 별개로 과거 발생된 상황에 대해 충남경찰청 농지법 관련 조사에서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더본코리아 지자체와 관련 관계 법령을 충분히 논의하고 식품 관련 여러 법령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중국산 된장하고 외국산 대두 밀 그랬는데 우리나라 대두 다 외국산이야. 저기 뭐야 마트에 파는 모든 된장 있잖아요. 우리나라 콩으로 만드는 거 거의 없어. 그러면 더본코리아는 매수 떠가지고는 콩 삶아가지고 매수 쏘고 그리고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된장부터 만들고 그리고 간장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못 모르고 들어갔네. 근데 저런 건 좀 제한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시중에 파는 모든 원재료가 중국산이고 뭐 정확하게 또 어디지? 잠시만요. 보자. 이것도 나름대로 본인들이 전통이라 그래. 전통이라 그러는데 봐봐. 메주 가루잖아. 메주 가루야. 대두 가루. 여기는 보니까 다 한국 거다. 다 한국 거야. 대두도 한국 거고 그 다음에 메주 가루도 그렇고 뭐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한국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비쌌거든. 아무튼 계속 씹힌다 싶어. 뭔지 모르겠지만 왜 저렇게 씹나 싶은 생각도 들고 웬만해서는 그냥 통과가 되거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아무튼 바꾸면 되지. 바꿔가지고는 여기 문옥례인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 이것도 그냥 이렇게 적어놨지 또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아닐 수도 있어. 웬만해가지고는 다 우리 걸로 뭘 할 수가 없거든. 일단은 다 국산이다라고 해놨지만은 국산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져갔지만은 본인 자체가 그 사람이 생산하는 그 밭대기에 가가지고는 농사를 짓는 걸 보지 않는다면은 모르는 거지. 아무튼 안 됐다. 백종원 씨 곤혹이 크네. 나만큼 곤혹이 크겠나 마스터. 그래도 좀 보니까 계속 도마 위에 오르는 것 같아. 저런 것 가지고 문제를 삼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많다라는 게 비일비재하다라는 게. 야 그러면은 저기 가가지고는 공장 같은 거 못 차리겠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아까 전에 잠시 충남인가 봐. 저기서는 저런 농지에서는 모든 이렇게 식품 공장을 차릴 때는 모든 상품 이렇게 뭐 자재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대한민국 거라야만 되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음, 또 한 보자. 어떤 뉴스가 있나. 음, 음. 2차 전지수 날았다 그러네. LNF, SK 온갖 북미 시장 공략에 주가 11% 급등. 그리고는 포스코, 퓨처 M하고 삼성, SDI 등 2차 전지주 동방 강세. 그런데 얼마나 강세였을까 한번 보자. 얼마나 강세였지? 난리도 아니네. 야, 내 종목은 오늘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간만에 들어가서 보니까 음, 오른 것도 아니다. 전일 대비 그래도 9,100원 올랐어. 오른 것도 아니야. 삼성 SDI 저게 예전에 꽤 높았거든. 봐봐, 3년 전에 78만 4,205원이야. 5년 전에는 81만 639원이었고 81만 639원이 최고점이다. 현대건설도 언제였더라? 90년도 초에 200만 원이었다는 거야. 난 100만 원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근데 AI한테 물어보니까 200만 원이었다는 거야. 찾아보면 나와. 근데 IMF로 인해 가지고는 흔들렸지. 근데 IMF는 그 당시 때 달러가 1년 사이에 갑자기 배가 돼서 800원대에서 1900원인가 1800원대로 올라가는 바람에 우리가 외국에 줘야 할 돈이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져 버렸는 거야. 200원에서 400원으로 돼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IMF에서 구제를 해준 거야.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해결하라는 식으로. 그래서 IMF라 그러는 거야. 근데 지금 나와가지고 뭐 IMF 그런 사람들 개뿔 다 모르는 사람이야. 응? 그리고는 우리나라 달러가 중국이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라고. 근데 뭐 IMF 그런 IMF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유튜버 전부 다 신고해. 거짓말이라고. 90년대 현대건설 주가 여기 나오잖아. 음. 당시 주가는 90년도 초반에 당시 주가는 200만 원에 육박할 정도였다고요. 여기 당시 주가는 200만 원에 육박할 정도였다. 90년대 초반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쭉 보면은 나온다니까. 깜짝 놀랐어. 저당 지금도 몇백만 원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돈인데 저 당시 때 그랬다라는 거지. 보면은 현대건설 주가는 시기에 따라 변동이 컸다. 90년대 초반에는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며 주가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는 IMF 외환 위기 이후에 급락을 했다. 최고점은 1994년 10월 47,500원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에는 크게 하락을 했다.
그때가 언제? IMF 때. 근데 1990년대 초반에는 어떻게? 국내 건설 업계에서 최우량 기업으로 평가받았고 당시 주가가 200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높았다. 지금 비일비일한 거야. 그리고는 계속 누군가가 저 IMF를 가지고는 계속 나라 분위기가 꿀꿀한 것처럼 선동을 하는 거야. 선동질을. 그러니까 더 문제라는 거지. 과거에 사람들이 오토 자동차가 언제부터 나온지 알까? 모르죠. 오토가 포니2 때부터 나왔었어. 포니2 때부터. 그때부터 해가지고는 완전한 지금처럼 오토는 아닌데 초기, 오토 초기. 그러니까 그 당시 때 그걸 알고 모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대한민국에. 그런 것처럼 보면은 대한민국이 상위 몇 프로만 그들을 위해 가지고 뭔가 생산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그리고 또 그 당시 때는 그런 오토가 아니어도 스틱으로도 차를 모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봐봐, 엄청나게 많잖아. 거의 뭐 다 몰지. 차를 5천만 대한민국 중에서 차를 모는 사람보다도, 이렇게 차를 안 모는 사람보다도 모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 한번 찾아보자. 음. 봐봐. 대한민국의 자가용 보유율은 인구 1.95명당 해가지고는 한대인 거야. 5천만 인구가 차를 다 몬다고. 5천만 인구가 다 차를 몬다라는 거야. 근데 그때는 아니었거든. 지나게나 다 차를 몬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만큼 나라의 국민들이 잘 사라진 거야? 못 사라진 거야? 잘 사라진 거지. 그렇잖아. 잘 사라진 거지. 근데 무슨 위기, 맨날 그러면 위기. 나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과거에는 차값이, 연봉에 비해 가지고, 음, 연봉에 새 차를 사면은 비싸지. 중고를 사면 싸고 취득세도 아마 없을 거야. 근데 새 차를 사면은 비싸. 취득세도 들어가고. 예를 들어가지고 차값이 뭐 1,800만 원이다. 그러면 취득세하고 하면 조금 더 가지. 또 취득세 말고도 또 무슨 또 세금이 또 있을 거야. 그런데 지금 차값을 이렇게 보면은 대충, 근데 요즘은 뭐 본인 연봉이 높다 낮다 이런 거에 벗어나가지고는 뭐 본인 연봉이 낮다 하더라도 지가 뭐 수입차 몰고 싶으면 중고 수입차 모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건 별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생각하는 게 많이 틀리다라는 거야.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내가 버는 거, 그 다음에 그게 맞춰가지고 준해서 뭔가 사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가 사고 싶은 거는 그냥 사니까.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그 당시 때는 또 뭐라 그럴까, 할부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거든. 근데 지금 또 할부도 또 있고 하니까 옛날하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 우리 때도 아유 요즘 젊은 사람은 우리 때하고 틀려 그랬는데 지금 내가 또 젊은 사람들하고 생각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또 그런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보면은 이게 전반적인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막 이상하게 흘러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하다 어거지로 집어넣으려고 모함으로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제는 하다 안 돼가지고는 마약 그걸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야. 그러니까 징글징글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진실은 가려지고 거짓말 동동동동 떠다니는 거야. 죽은 고기만 동동동동 떠다니는 거야. 그럼 멀리서 보면 뭐 저게 죽은 고기인지 산고기인지 뭐 알겠어. 그 짝인 거야. 보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그리고는 정청래가 당대표가 뭐 된다 이거 아니야 절대로. 그래도 박찬대야. 그래도 박찬대.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마인드가 뭔지 모르겠어. 요즘 보고 있으면 그렇다라는 거지. 일단 하나만 보면은 한동훈이야. 나도 이처럼 숨을 수 있었다. 뭐지? 단지 선택하지 않았을 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나는 한동훈 저 사람은 나 별론 것 같아. 나 이제 정리할게요. 나도 내가 돈 벌자고 유튜브 하는 건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너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자꾸 뭔가 제재가 되는 건지 잘 돌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주시장 내일은 주말이라서 놀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한번 봅시다. 아, 수출 기업 90%가 미국 관세 인상률 15% 넘으면 못 버틴다 그러네요. 최대 리스크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꼽았는데 15%가 너무 가버리면은 못 버틴다는 거야. 응답 기업의 53.3%는 하반기 최대 수출 리스크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꼽았는데 이제 종료할게요. 바이바이 종료. 저 또 온다. 종료.